여러분 어쨌든 수능도 최저를 맞추든 정시를 가든 수시를 가든 하셔야 되니까 수학 2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돼요. 두 번째 프린트 드린 거 있죠? 사전 기출. 거기 이제 많이 어려운데 저랑 풀 거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기가 습득 가능한 만큼 복습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어려운 문제 딱 나오면 이게 내게 아니다 하고 포기해 버리시면 안 돼요. 수학 2부터는. 자, 그럼 봐봐요. 그리고 그 사전 기출들 있죠? 사전 기출들. 그게 이제 내 전문이야. 내가 재밌게 풀어드릴 거야. 알겠죠? 자, 이번 시험범위 여러분. 미분하고 적분 나오는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정리 한번. 먼저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판정 방법을 배웠어요.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냐면 다항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함수로 풀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어서 와. 아가들아 너네 일로 와. 이거 가져가라. 성아 네가 대표로 와. 하나씩 나눠 가져. 응. 4개 아니야? 응. 그리고 요 개념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X, V, A의 관계성을 배우신 거죠. 고전역학의 꽃. 그 다음에 적분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정적분의 정의를 배우신 다음에 이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를 배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배우신 거지. 자, 이게 이번 시험 다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미분이 중간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앞쪽에 꼭 필요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 개념 부분은 미분 개수부터 넣어 놓긴 했습니다. 오늘 필기를 좀 같이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훑는 거야. 이제 또 훑는 거야.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서 4종 문제 들어가 있고요. 3전 모의고사 기출이랑 4전 모의고사 기출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것만 푸셔도 충분해요. 마플 시너지 복습과 함께 한다면. 됐죠? 됐죠? 자, 봅시다. 그리고 교재 개념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여러분 책을 다음 시간에 드릴 건데 오늘은 프린트로 이게 책을 딱 펼치면 여기가 홀수 페이지고 여기가 짝수 페이지거든? 반대인가? 뭐 어쨌든 그럼 여기에 개념이 오지게 써 있고요. 여기가 백지예요. 알겠죠? 여기다가 제가 필기해 드리는 거 적으시면 돼요. 개념들을 추가해 드릴 거예요. 심화 개념들을. 자, 갑시다. 자, 일단 앞쪽 미분 계수 쪽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바로 백지를 펴요.
아마 니네 프린트에 3쪽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자, 여기서 F'A의 두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일단 적어 놓으시고, 뭐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 자, 여기에 이제 예제를 2개 적어 드릴 건데요. 예제를 2개 적어 드릴 건데요. 얘 가지고 장난질 쳐놓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장난질 쳐놓은 유형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얘가 더 어렵죠. 얘 장난질이 더 어렵죠. 얘 장난질이 더 어려워요. 자, 제가 주황색으로 써드리는 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제 2번부터 좀 갈게요. 백지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크게 쓰셔도 돼. 자,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x가 1로 가는 거랑 분모 x-1을 보고 일단 이 표현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분자 쪽에 우리가 필요한 건 fx-f1이거든? 그죠? 요식과 요식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애가 필요하단 말이야. 요 fx를 째려보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 알겠어요? fx는 마이너스 f1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0분의 0꼴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다 f1을 더하고 빼요. 리미트는 생략할게.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마이너스 묶은 다음에 안 써도 돼. 쓰고 싶은 사람은 써요. 얘는 x제곱으로 묶어요. 아니, f1로 묶어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뜩뜩 떨어져가지고 x 플러스 1 f1이 남고, 이쪽은 정확히 뭐예요? f'1이지.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이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x의 1을 딱 넣어주면 답이 되는 건데, 알겠다고. 이거 알겠는데, 이게 당연히 연습하시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꼴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위에다가 라지를 넣어놓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아랑 유진이 기억나지? 베이리스앤 개념 54번. 우리 주말에 열심히 했던 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번 시험은. 알겠어요? 어차피 이 연산 능력을 니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문제 나오면? 안 복잡하면 바로 하시고요. 안 복잡하면 바로 그냥 미분계수로 떼고. 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분자 분모 미분했죠? 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야 돼. 1 넣어봐요.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 하려면 얘네 위에 게 약간 복잡하니까 새로운 미분법을 몇 개만 추가하면 되거든? 내가 뒤쪽 미분법의 공식에다가 이제 필기해 드릴 거예요. 자, 2번 예제 요만큼 써놓으시고요. 2번 예제 요만큼. 자, 그 다음에 1번 예제는요. 요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림 안 써도 돼. fx가 요래 있잖아. 근데 1-4h인 지점하고 1 플러스 3h인 x 지점을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얘네 함수값을 이용해서 잘못 썼네. 이렇게 y 증분을 잡아놓은 거예요. 평변을 만들어 놓고 이제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점이 1로 접근하고 이 점이 1로 접근해서 이 1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0분의 0 꼴은 여러분 극한 자체가 굉장히 섬세한 친구라서 이 x 증분이랑 y 증분이 딱 맞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몇 h 차이 나요? 7h 차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f 안에 들어있는 x 값을 관찰하셔서 앞식에서 뒷식을 빼면 내가 분모에 필요한 x 증분을 알 수 있다.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2h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리해 놓고 청소 어서 와. 이렇게 분리해 놓고 밑에 필요한 7h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위에도 이렇게 7h가 깔려요. 맞죠? 그럼 얘는 이제 내가 x증분이랑 y증분을 정확히 맞춘 거니까 f'1 얘는 뜩뜩 떼서 2분의 7이라는 상수로 남는 거지. 자, 근데 얘네들 로피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0분의 0 꼴은 다 돼요. 근데 이제 니네가 이거 미분법을 몰라서 못 쓰는 건데 들어봐요. 일단 분모 미분은 쉽잖아. h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얘도 f'이 될 거고 얘는 f'이 될 거야. 저한테 배우신 분들 요거 미분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미분해서 잡아 빼야 되죠. 요거 미분해서 잡아 빼야 되죠. 그럼 이렇게 바뀌지. 여기다 0 들어가면 3f'1, 4f'1 해가지고 총 7f'1이 분자가 돼. 여기 2.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수단을 갖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잠깐만, 너네. (177, 200) 자, 정석거 오늘부터 새 거 나가는 거야. 책은 다음 시간에 만들어 줄 거고 오늘은 프린트. 하진아, 너 거 뽑고 있거든? 저 인쇄 다 되면 네가 갖고 와. 아시겠어요? 요건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활용돼서 나올 거니까. 오케이. 자, 이제 4쪽. 여기도 여러분 중요한 건 없어요. 아니, 중요한 건 미분법 공식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게 얘들이 그래도 미분법 공식을 여러 개 소개하고 있어. 여기서 여러분 곱미분법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는 별표 치시고요. 우리 지금 적분까지 다 배우고 배우는 거니까 봐봐. 6번 옆에다가 써. 공간이 충분하려나 모르겠네. 충분하죠? 잘 봐요. 미분법에서 미분 결과가 복잡한 애들은 있잖아. 적분이 훨씬 중요해요. 자, 이렇게 써보세요. 니네들이 적분을 맨날 적분법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적분이 미분의 역과정이라는 사실을 많이들 잊으시는데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얘랑 비슷한 형태로 잘 나오는 게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요. 얘도 앞에 1이 좀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미분 그대로 미분 형태거든요. 요거 xfx를 미분한 게 피적분 함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하면, 아니 적분하면 xfx가 돼야 돼. 6번은 요 공식 두 개랑 세트야.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에는 예제 하나를 적읍시다.
자, fx가 x제곱 플러스 2의 4승이면 도함수가 4 내리고 x제곱 플러스 2의 3승. 여기까지는 다항함수의 적분법이랑 똑같은데요. 밑에 x가 아니라 어떤 fx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미분돼서 밖으로 한 번 더 나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랑 연관지어서 예제 하나 더. f 안에다가 얘네들이 장난질을 쳐놓을 때가 있어요. f 안에다가 얘네들이 장난질을 쳐놓을 때가 있어. 뭐 예를 들어 x 3승 같은 거. 그럼 요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3승이라고 쓰고 얘를 미분해서 밖으로 한번 잡아 빼셔야 돼요. 자, 이걸 9번으로 쓰겠습니다. 일단 예제 적으시고 여기 밑에 8번 밑에 공간 약간 있어요. 거기다가 9번이라고 쓰세요. 자, 얘 미분법도 적어놔요. 미분을 하고 얘를 미분해서 밖으로 한번 잡아 빼야 돼요. 자, 언제 쓰냐면요. 너네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 장난질 쳐놓은 유형들 중에서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죠. 그죠? 분모 분자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해가지고 여기 x랑 8로 바꿔버리는 거. 물론 그거 기억나면 하셔도 되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얘가 훨씬 복잡할 수도 있어. 이때 개꿀이라고요.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 이거 상수니까 사라지고 얘 미분법만 알고 있으면 이 유형은 틀릴 수가 없지. 여기다 2 넣으시면 돼요. 뭐 이런 건 문제에서 줄 테니까. 알겠죠? 얘들아, 필요한 공식이야. 알겠지? 쓰세요. 천천히 쓰세요. 예쁘게 쓰세요, 여러분. 나중에 또 보고 싶어야 되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적용시켜서 여러분들 익숙해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번 시험에 필요한 것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면 접선의 방정식 나와요. 자, 여기서 5번에 별표 치시면 됩니다. 같이 별표 쳐드릴게. 이 5번. 별표를 오지게 쳐. 뭐 여기 밑에 주절주절 말은 많지만 여러분. 그죠? 결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조금 빠르구나. 천천히 할게요. 쓰세요. 사진 찍는 건 좋아해. 사진 막 찍어도 돼. 내가 V표도 해줄 거야. 김치도 해줄 건데 찍으면 집에서 옮겨 놓니? 알았어. 이게 찍기만 하고 안 옮기는 친구들도 있어. 요거 여러분 우리 접점 세팅, 접선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과정은 꼭 외우셔야 되죠.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실전에서 쓰는 평변, 순변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제가 오늘 간단한 예제로 다 설명은 드릴게요. x제곱 2,4 기울기 4짜리 떨어지면 마이너스 8. 미안, 내가 암산을 좀 해야 돼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줘요. 4 기울기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요거 예제는 쓰고 싶은 사람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에서 이런 거 뭐 잘들 하시겠지만 이제 분명 까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속도가 중요해. 알겠어요?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면 뭐예요? x제곱 그래프를 1만큼 들어버린 거니까 0,1을 꼭지점으로 갖고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치? 자, 그 다음 0,-3이면 이제 여기에요. 여기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윽 하고 그린단 말이야? 그럼 이 방향으로 하나, 이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접선이 두 개 나올 것 같아. 그죠? 이 접점 하나를 세팅해가지고요. 어떻게? t, ft.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써내시죠. 이 점을 이용해서 t, t제곱 플러스 1 지나는 직선 세팅 해놓고 여기가 미분계수 자리니까 요거 미분해서 t 넣으시면 되지. 근데 얘가 0,-3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3 집어넣어서 t를 열심히 구하시면 되죠. 그쵸? 제가 계산은 안 할게요. 암산 해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접점 하나가 2,5 맞나? 맞겠지? 그다음 두 번째 접점 하나가 마이너스 2,5. 이 접선을 구하고 싶으면 2 넣어서 접선 하나, 마이너스 2 넣어서 접선 하나. 이렇게. 저번 시험은 접선 찾는 걸로 끝이었잖아?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니?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1에서 요 직선 2x-3 그래프를 4x-3일 거야. 빼가지고 0부터 2까지 적분 딱 해가지고 2배를 하셔야겠지. 그럼 요 면적 2배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죠. 그쵸? 계산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평변, 순변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얘들아 있지만 접점 잡고 접선 잡아서 곡선 밖에 점 넣는 거야. 알겠죠? 이건 수능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고 밥 먹듯이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말고 내가 그냥 접점 찾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면은 이렇게도 t를 찾는 등식을 하나 적을 수도 있고요.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 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아직 찾기 전이면 t, t제곱 플러스 1이죠. 이 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0,-3이죠. 그럼 이 기울기는 있잖아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해도 되거든. 그쵸? 근데 이게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거 아니니? 이 t랑 같은 거야. 그럼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알겠어요? 평변, 순변 이런 뜻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같아요 해놓고 이제 딱 t를 구해버리시는 거야. 오케이.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리하겠죠. 자, 됐고요. 자,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는 이번 시험에 활용되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고, 자, 이제 9쪽으로 오시면, 10쪽으로 오시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험 범위예요. 싹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개념 정말 깔끔하거든요. 정말 깔끔해요. 딱 요 6문장만 구분하시면 돼. 자, 일단 이 두 문장은요, 증가와 감소의 정의예요. 정의야. 증가함수가 윽 있으면 왼쪽에 있는 x1과 오른쪽에 있는 x2에 대해서
이 fx1보다는 fx2가 더 크거든요.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쵸? 어디를 x1, x2로 잡아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잡으면은 fx2가 항상 커요. 그죠?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x1과 오른쪽에 있는 x2에 대해서 fx1보다는 fx2가 작죠.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치역이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감소한다라고 해요. 별거 없죠? 근데 이걸 안 해. 그냥 정의만 정의인 거고 판정할 땐 뭘로 해요? 이걸로 해요. 이걸로.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별표는 안 칠 겁니다. 얘로 문제를 안 풀거든요. 자, 증가 상태에 있는 애들 보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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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어때요? 양수죠. 그래서 F'이 양수면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근데 내 말 들어봐. 니들 X 삼성 그래프 알죠? 그쵸? 뭔가 절편 찾았을 때 0에서 3중근 나와가지고 0에서 스무스 포인트를 갖는 이제 이런 함수. 자,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너는 여기 0에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찾으면 몇이에요? (0이죠) 0이죠.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다. 뭐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것 같고, 뭐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것 같고, 나머지 점에서는 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F0이 0이잖아, 얘들아. 맞아요? 그럼 다른 어떤 X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0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랑 같은 함수값이 하나도 없거든? 그럼 이때 얘는 증가한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쌤, F'이 0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0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원래. 알겠어요? 근데 0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할게. 미분계수가 양수였다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딱 나왔어. fx가 이렇게 증가해 왔어요. 오케이? 근데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하다가 다시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수값이 다 같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전 구간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밑에 받침이 붙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자, 여기는 이제 별표야. 증가 감소의 조건. 자, 실제로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거의 이걸로 푸시게 될 거예요. 자, 얘는 가정 자체가 잘 봐. 증가하면이야. 그때는 밑에 받침이 붙어도 돼요. 자, 여기다 별표 치시면. 얘도 가정 자체가 감소하면이야. 이때는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0이어도 돼. 자, 잘 봐.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이렇게 0이 되는 포인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여기를 뭐 A, 여기를 뭐 FA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어요? 근데 지금 가정 자체가 어때요? 증가하면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곳이 오른쪽에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양의 기울기를 갖고 그 다음에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점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이 있으면 안 돼서 가정 자체가 이렇게 다시 들리는 거야, 그래프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건 좀 많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너네 수학 2에서 2단원, 3단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분법? 아니에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이거든요. 그럼 수학 2에서 다루는 함수는 뭐야?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밑에 받침 넣고 푼다. 이렇게 하셔도 돼. 오케이. 자, 여기 별표.
됐죠? 백집해요. 예제 쓰세요. 뭐 오늘 수업이 좀 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개념 정리를 한 번에 하는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합시다. 자, fx가 요래 있어요. 함수가 증가하면 뭐가 양수라고 했죠? 도함수. 함수가 감소하면 뭐가 음수라고 그랬죠? 도함수. 자,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0 되는 포인트를 찾아요. 자, 3으로 양변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도함수가 1과 3에서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기 위한 증감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과 3 사이, 3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구간을 잘 나눠서 F'의 부호조사를 해. 부호조사를 해. 실제로 우리 이렇게 잘 안 풀지만 여러분 서술형에 나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F'이 1과 3에서는 0이고 1과 3 사이에서는 양수일까 음수일까가 궁금하시면 이 같은 걸 여기 넣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넣으면 12-24에 플러스 9여서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도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시려면 0 같은 걸 넣어보시면 돼요. 9니까 양수거든요. 자, 여기도 양수예요.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다가 감소 상태에 있다가 증가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아시겠죠? 성원 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센스 있는 방법. 얘를 살짝 그리는 거야. 이게 결국 3으로 묶여서 x-1, x-3이니까 이런 친구 아니야? 맞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양수고 이번엔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지 함수 값을 봐야 되지.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서는 음수고 3보다 클 때는 양수구나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돼요? 그럼 보세요. 1부터 3까지는 1까지는 증가하고 3까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3부터는 증가하니까 요거 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 마이너스 무한부터 1까지는 또 3부터 무한까지는 증가하고 이거 무한은 소가로 쳐야지. 그 다음에 1, 3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3차 함수 개형 이미 다 아시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면 되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푸시다 보면 이런 유형들 있죠? 도함수의 개형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개형을 찾아내야 되는. 잘 봅시다. 자, 1을 기준으로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그러면 증가 상태에 있다가 감소 상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진다고 배워오셨죠? 그죠? 그 다음 감소 상태에 있다가 다시 증가 상태에 돌입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떨어지다가 기울기가 잠깐 0 되고 다시 증가 상태에 돌입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함수를 그려왔어요. 이미 우리들은. 자, 요거 예제 하나 써주시고 왜냐면 뭐 니네가 극대극소 찾고 그래프 찾고 뭐 방정식 풀고 이런 건 잘하는데 갑자기 조사해라 그러면 벙 찌는 애들이 있어요. 조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극대 설명하기 전에 우리 극대는 그림부터 봅시다. 백지에 요거 적으셨잖아요. 그 밑에 극대와 극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돼요.
요 세 그림 다 FA가 극대예요. 극대인 그림 세 가지. 얘들아, 이것도 극대야. 알겠죠? 얘 주변에 얘보다 높은 값이 없어요. 이것도 극대예요. 자, 극소 그림 3개요. 사실 이제 내신에서 불연속 함수를 내진 않으실 건데 모의고사에서 가끔 주제로 나오거든요. 어떤 일정 구간을 봤을 때 가장 낮은 값을 우리가 극소라고 부르니까 이게 x는 a에서 극소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업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수업 중간에 필기 못하면 약간 불안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 다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미분 가능한 그림은 뭐예요? 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그림이죠. 그럼 극대랑 극소에서 미분계수 미분계수 구하면 몇이에요? 0이죠. 자, fx가 이거는 마침 고1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fx가 1대1 대응이면 조건이 뭐냐? fx가 1대1 대응이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알았어. 자, 이거는 마치 1 더하기 1처럼 그냥 당연한 문장이야. 자, fx가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요. x는 a에서라고 좀 적어줄게요. f'a는 0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진리야, 진리. 마치 정의나 정리 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 0이야. 얘네들은 특수한 그림들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 사실 이게 약간 구라긴 한데요. 여기다가 연속함수 fx라고 쓰시면 맞는 말이 돼요. 이렇게 좀 써주시면 맞는 말이 돼요. 미안해.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연속 있다. 자, x는 a에서 fx가 증가하다 감소하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가 된다는 얘기야. 자, x는 b의 좌우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라는 얘기예요. 이런 불연속점은 제외하고. 알겠죠? 방금 순발력 봤죠? 봐봐요. 빨리 써봐요. 그럼 극대극소의 판정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미분 가능할 때 판정하는 방법인데 양에서 음으로 변화해.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변화해. 이거 지워버렸네. 이게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면 극소고요. 근데 우리가 이 판정을 안 하죠? 왜 안 하니? 이미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다 하니까 이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의니까 알고는 계셔야겠죠. 자, 증가감소 필요 없고요. 자, 12쪽으로 오시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가 있고요. 13쪽 펴서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거 적어보세요. 13쪽 백지에다가 쓰시는 거야.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새로 오신 분들은 필기 잘 하시고 나중에 잘 모르겠는 부분은 저랑 개별 보충 시간 때 개념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기존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 책을 새로운 개념서로 개념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첫 번째.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일반적인 개형인 거고 꼭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외워놓으시면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야. A는 뭔지 아시겠죠? 이 최고창의 개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너무 지겨운 사람들은 안 써도 돼.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오하 기억나요? 오른쪽 하늘이라는 뜻.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오땅. 오징어 땅콩이 아니에요? 오른쪽 땅이라는 뜻. 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요새 오늘 힘들어. 그래서 개소리를 많이 할 거야. 이봐봐. 너만 먹니? 나는. 내 건 없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알았어. 1차 함수는 아시죠? 직선이고요. 2차 함수는 한 번 꺾여요. 3차 함수는 2번 꺾입니다. 4차 함수는 3번 꺾이는데요. 공통점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다 끝은 이렇게 오른쪽 하늘로 끝나요.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직선이고 2차 함수 한 번 꺾이고 3차 함수 2번 꺾이고 그 다음 4차 함수 3번 꺾이는데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애들은 이렇게 오른쪽 땅으로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개념들을 다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들 10차 함수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른쪽 끝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제 왼쪽 끝 출발할 때 좀 헷갈려서 이런 짝수차항 함수들은 있잖아. 시작과 끝이 같다. 요 정도 필기해 주시면은 조금 더 그리는데 수월할 수도 있어요. 시작과 끝에 방향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홀수차들은 다르겠지. 되죠? 자,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 자,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요. 짝중근은 튕기고, 홀중근은 뚫는다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2차 부등식 가르칠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 지금 우리 고2잖아. 그러니까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게. 제가 밑에다가 쓰는 건 적지 마세요. 자, y는 x-1, x-3이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니는 이제 알죠? y 0 넣으면 뭐 나오는지. 1, 2, 3 얘네들이 x 절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쓰지마.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y 0 넣으면 x가 1 중근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2 실근 나오죠. 근데 중근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라고 배우셨는지 아세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배웠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1 취급하고 여기를 2 취급하는 거야. 근데 1인 곳이 실제로 이렇게 두 곳일 수는 없죠. 가운데를 윽 하고 지운 다음에 이 두 부분을 합쳐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가지고 대신 여기 뾰족하게 말고 완만하게 바꿔서.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요? 4차 함수죠. 4차 함수죠.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봐봐. 이 3중근을 3근 취급해서 일단 그리는 거야. 1, 4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어디를 합쳐야겠어요? 이 3개의 포인트를 하나로 합쳐줘야 되죠. 가운데를 윽 띄워요.
그리고 그림을 합치는 거야. 얘를 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신 미분했을 때 얘가 계속 살아남아서 미분 계수가 0이니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아시겠죠? 절편으로 다항함수 그리는 방법은요, 사실 고1 때 마스터 하고 올라오셨어야 돼. 근데 마스터 못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fx가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하면 a에서 이렇게 뚫는 듯한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필기하시는 거야. fx가 x-a의 제곱 또는 4승 또는 6승 같은 짝중근을 가지고 있으면요, a에서 이렇게 튕기는 듯한 그림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최대로 다루는 차수가 4차니까 이게 4개인 건 잘 없고 2개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x-a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a를 뚫어버리거든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좀 부드럽게 뚫습니다. 이렇게 뚫어요. 아니면 이렇게 뚫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고 뚫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문제 푸실 때 저랑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제가 이런 포인트를 크로스 포인트라고 읽을 거고요. 이런 포인트를 튕긴다 해서 바운스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랑 읽을 거고요. 이런 포인트를 부드럽게 뚫는다 해서 스무스 포인트라고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아직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조금 안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나랑 다항함수를 계속 다루셔야 될 거 아니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저랑. 오늘 수업 내용이 되게 중요하네. 이거 좀 잘라서 올려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쓸 겁니다. 하나 더 쓸 거예요. 하나 더 쓸 건데, 그러니까 빈 공간을 좀 남겨놓으시고, 하나 더 쓸 거는 설명 좀 한 다음에 쓸 거야. 자, 12쪽 보십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있죠. 이제 극대각소 찾고 x절편, y절편 찾고 최고차항의 부호 보셔야 되는 건데, 최고차항의 부호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 아까 오른쪽 하늘이랑 오른쪽 땅 보여드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프 모양이 먼저 잡히는 거니까.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 볼게요. 자, 2번의 별표. 해가지고 자, 아까 우리 증감 조사할 때 제가 증감표 그려가지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 조사하는 거 보여드렸죠? 요거 안 써도 됩니다. 자, 여러분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들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에요. 뾰족한 부분도 없고 끊어져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찾아주면요, 무조건 1, 3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극대나 극소야. 알겠어? 그럼 증감표를 작성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언제 극대인지 언제 극소인지를 알기 위해서 증감표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3차 함수 모양 이미 알잖아. 그쵸? 그럼 기울기 0 되는 곳이 지금 어디야? 여기랑 여기죠. 여기 x값이 1, 여기 x값이 3이란 얘기야. 쌤, 좌표 축이 없는데요? 그러면 y값을 조사해서 좌표 축 위에 올려주면 돼요.
자, 1 넣으면 11-6이니까 5고 3 넣으면 1이야. 오케이? 이러고 나서 내가 좀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면은 좌표 축 위에다 올리시면 돼. 극대랑 극소를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게 3차 함수 특징이니까 알고 계시면 돼.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려라 하면 얘부터 찾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필요하시면 y절편이나 x절편 같은 건 찾으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y 0 넣었을 때 x절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되겠나요? 되겠나요? 오케이. 자, 몇 가지 더 봅시다. 3차 함수는 미분하면 놀랐니? 미안하다, 얘들아. 3차 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니? 2차. 그럼 얘가 0 되는 곳은 몇 개일까? 최대 2개예요. 알겠죠? 그럼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겠네? 그죠? 얘는 근 찾으면 몇 개야? 하나. 중근 나오지, 근데. 맞아요? 그러면 얘도 해석 자체를 내가 아까 중근을 두근처럼 해석하는 거 보여줬잖아. 얘가 꿀렁 하는데 여기도 몇? 1. 여기도 몇? 1.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놓고 어디를 합쳐야 돼? 1포인트 두 개를 합쳐줘야 될 거 아니야. 1이 분신수를 쓸 수는 없잖아. 여기를 윽 지우고 얘네 둘을 이렇게 합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알겠어? 그럼 이제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저 방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라스트. 삼차 함수의 도함수를 딱 떴는데 0 되는 곳이 없어요. 이거 허근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땅부터 하늘까지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한 군데도 없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근데 뭔가 기울기가 최소인 점이 있긴 있어요. 약간 이 부분이 귀리 졸리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뭉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얘가 약간 뭉개져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림이 3차 함수 개형 다예요. 됐죠? 이제 4차 함수 한번 해봅시다. 자, 4차 fx가 있으면 도함수는 몇 차겠어요? 3차겠지. 그럼 3차가 근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규리 여기 봐야 돼. 잠깐만, 깨려고 이렇게 하는 힘내. 얘가 근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바뀔 거야. 3차는 근이 최대 몇 개일 거야? 3개. 중기 좀 지루하니? 얘들아, 오늘 하고 이 수업 안 할 거야. 알겠죠? 4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울기 0 되는 곳 세 군데를 찾았더니 1, 2, 4가 나오는 거야. 근데 1이랑 2는 좀 가깝고 2랑 4가 좀 멀죠. 상식적으로 그리시면 돼.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아까 4차 함수 개형을 제가 이렇게 좀 평형성이 있게 드렸는데 사실은 얘가 떨어지거나 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지웁시다. 자, 도함수를 딱 떴는데 이럴 수도 있어. 3차니까 중근 하나랑 이렇게 실근 하나 가는 경우. 그럼 봐봐. 윽 하고 그려놓고 여기 몇? 1. 여기 몇? 1. 여기 몇? 2.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우고 합쳐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윽 하고 올라가서 극소를 갖고 싶은데 중근이라서 극소를 못 갖고 다시 떨어졌다가 2에서 미분계수가 0. 자,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얘를요, 앞으로 지우고 그리지 않고 이 개념을 완성시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라스트가 아니라 세 번째. 또 뭐도 있을까? 3중근인 상황도 있을 거야. 그럼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기울기 0 되는 곳이 1, 1, 1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번엔 어디를 지우고 합쳐야 돼요?
가운데를 싹 다 지우고 합쳐야 돼요. 여기를. 그죠? 그래서 마치 2차 함수처럼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라스트. 4차 함수의 도함수 3차가 근을 하나만 갖고 이렇게 허근 갖는 상황이 있어. 근데 어쨌든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이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모양이 약간 달라요. 내 얘기 들어봐요. x는 1을 기준으로 극소를 갖고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뭉개져 있는, 극소를 갖고 왼쪽에 이렇게 살짝 뭉개져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가 살짝 굴곡이 좀 있어요. 이걸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희들 아까 내가 요 그림 그려줬죠. 맞아요? 얘는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기울기가 0 됐다가 여기서도 잠깐 기울기가 0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살짝 뭉개져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 알겠어요? 근데 최대 최소나 극소 관점에서는 그냥 이 그림이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죠. 어차피 얘도 극소 몇 개? 한 개. 얘도 극소 몇 개? 한 개. 뭐 이런 거니까. 되세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를 싹 했잖아요. 잘 봐요. 이거 보여? 도함수가 무슨 근? 중근을 가질 때는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극값을 못 가져.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긴 되는데. 근데 도함수가, 봐봐. 요거 뭐야? 1중근이라고 불러도 돼? 실근 또는 1중근이라고 부를게. 그럼 이렇게 극소가 생겨요. 극값이 생겨. 봐봐. 이거 몇 중근이야? 3중근, 홀중근이죠. 그럼 이렇게 극값을 가져요. 알겠죠? 자, 아까 적은 거 밑에다가 이제 도함수의 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좀 빠른가? 그 X 절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튕긴다, 뚫는다,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이런 그 단어를 좀 만들었는데, 얘는 단어를 좀 못 만들게 써서 그냥 이렇게 개념 이름을 잡았거든?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좀 줘라. 자, F'X가 이런 식으로 X-A를 하나만 갖고 나머지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요거 1중근이죠? 이럴 때는 X는 A에서 극소를 갖든가, 극대를 갖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시험 문제를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자, F'X가 X-A의 제곱이나 4제곱 같은 짝중근을 갖고 나머지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잘 봐. 감소중이었으면 기울기가 잠깐 0이 돼서 올라가고 싶은데 이쪽이 합쳐지다 보니까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극소값을 갖고 싶은데 못 올라가고 여기서 틱 쳐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증가중이었으면 여기서 극대를 갖고 내려가고 싶은데 중근이라서 이렇게 쳐맞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3차까지 갑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너네 여기다가 A 넣으면 몇이야? 0이지. 여기다가 A보다 큰 거 넣으면 몇이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너네 여기다가 A보다 작은 거 넣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그래서 기울기에 부호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감소 상태에 있는 애들은 계속 감소 상태에 있고, 증가 상태에 있는 애들은 계속 증가 상태에 있게 돼. 근데 얘 봐봐. 얘는 A 넣으면 몇이야? 0. 근데 A보다 큰 거, A 플러스 1 같은 거 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여기다 A보다 작은 거, A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극대나 극소를 갖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지. 사실 이제 방학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어야 다항함수를 겁나 빨리 그릴 수 있죠.
알겠죠? 자, 이거 말고도 배우실 게 많아요, 여러분. 수학2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워볼게요. 쓰세요. 잘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여기다 뭐라고 쓸지 아는 분 있어요? 누가 뒤에서 양끝점이라고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아닌가? 그 값이랑 양끝점만 조사하시면 돼. 가볍게 갈게요. 그 다음 넘기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수학2에서 왜 이 개념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이미 수학3에서부터 본능적으로 하시던 거거든. 자, fx는 0의 실근은 fx와 0의 교점의 x좌표야. 간출이면 x 절편이죠. 왜냐면 얘가 이 함수에 있는 y에다 0 넣은 거잖아. 그쵸? 원래 함수에다가 y에 0 넣는 짓은 x 절편 찾을 때 하시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라고. 그 다음에 얘도 있잖아.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뭐 플러스 1이랑 뭐 우리가 y는 x 마이너스 4랑 뭐 이제 교점을 찾아라 하면 3이랑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왔거든? 그치? 근데 니들이 맨날 교점 찾아라 하면은 벙찌고 있으니까 내가 맨날 이걸 교점 찾는 식이야, 교점 찾는 식이야, 이거 1000번을 얘기했죠. 넘기면은 이제 이렇게 중근까지니까 뭐 이렇게 접하나 보지 뭐. 그쵸?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방정식의 실근은 뭐야? fx와 gx의 교점이야. 근데 교점이라고만 쓰면은 애들이 점이 근인 줄 알아서 뭐 교점의 x좌표 뭐 이런 설명이 있는 거지. 그럼 봐봐요. 이제부터 어떤 걸 좀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3차 방정식이 나와. 못 풀어요, 우리는. 풀 수는 없어. 조립제법이 안 되니까. 대신 근개수 정도는 조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이걸 함수로 보면 돼요. 서술형인 여러분이 이 문장을 습관적으로 적으셔야 되는 거야. 이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미분에서 극대극소 찾아서 그려요.
그죠? 0 되는 곳 찾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럼 3차가 윽 하고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인 거야. 사실 극대만 찾아보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루트 2 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6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4 루트 2 플러스 1이 돼. 꽤 양수네. 극소도 찾아볼게요. 루트 2 넣으면 2 루트 2 마이너스 6 루트 2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1이어서 음수잖아?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근 몇 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잘 아시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자, 요거는 좀 들어봅시다, 우리. 요거 제가 별표는 쳐드리거든요. 자,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 극대와 극소를 곱해서 0보다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수학에서 이 곱해가지고 0보다 작은 표현을 쓰면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거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세 근을 가지면요. 극대 값이 양수고요. 극소 값이 음수거나 극소 값이 음수고 극대 값이 양수인 이런 성질이 있어요. 너네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있죠. 그죠?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죠. 없죠. 자, 지금부터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야. 식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극대 곱하기 극소의 값 자체가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에요. 자, 3차 함수가 한 실근과 중근, 즉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생겨요.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가 x축에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극대랑 극소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근을 가지면 x축 밑에서 춤추다 올라오거나 뚫고 x축 위에서 춤을 춰서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아요. 아시겠죠? 이 기억이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 쌤, 그럼 춤추는 것만 하고 3차 함수 개형이 분명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왜 안 하나요?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얘는 근이 몇 개야? 한 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근 판별을 안 해.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부등식 활용은 이렇게만 쓸 겁니다. 얘들아, 오늘 미안해요. 제가 쉬는 시간을 못 드립니다. 오늘이 조금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요거 하고 이제 문제 같이 풀 거야. 그래, 갔다 와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방법은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서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면 돼. 위에다 써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려면 fx의 최소값을 찾아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 fx가 막 요래 생겼어요. 얘가 0보다 큰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요 최소값만 찾으면 돼. 그쵸? 얘가 0보다 큰 걸 증명하면 x축이 어디로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뭐. 그죠? 함수가 막 요래 생겼어.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최대값만 찾으면 돼요. 얘만 0보다 작은 걸 증명하면 x축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쵸? 모든 함수값이 다 음수죠. 끝이야, 끝. 자, 밑에 부등식 증명 필요 없고요. 속도와 가속도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18쪽으로 오시면 이제 교과서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숙제가 어떻게 나갈 거냐면요. 쉬운 문제 플러스 심화 문제로 나갈 거야. 아무래도 우리 반이 이제 실력적으로 좀 다양하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같이 갈 거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고 요거 풀어와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심화 문제가 좀 어려운 분들은 쉬운 문제 숙제 해오시고 심화 문제는 수업 시간에 푼 걸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 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거. 자, 그 18쪽부터가 쉬운 문제들입니다. 교과서 문제들 편집본이에요. 교과서는 4권을 준비했어요. 비상미래는 동화, 천재류. 여러분 사실 교과서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마펠 시너지에서 모든 유형들을 다 봤잖아. 진짜 그 정도면 전국에 있는 유형 다 본 거거든. 그럼 요거 풀면서 유형이 조금 내로우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마펠 복습은 계속 하시고. 풀어놨어야 복습을 할 수 있죠. 자, 150번 X, 151번 X. 자, 152번 보실게요. 이거 유진이랑 성화는 좀 겹치는데 한 번씩 더 풀어요. 네. 자, 도함수 구에서 0 되는 곳 찾아요. 왜냐면 증감조사는 도함수의 부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x값을 마이너스 1이랑 1 기준으로 뜯어서 f'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야. 마이너스 2나 0이나 2 같은 걸 넣어서 부호 조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 난 좀 고급지게 하고 싶다. 그럼 요 f'x를 살짝 그려요. 그럼 양수, 음수, 양수네. 자, 이렇게 조사를 하셔도 되겠죠.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여기가 극되고 여기가 극소고, 문제에선 증가랑 감소를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증가요 라고 쓰시고, 가운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소해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증감표 없이 기울기가 0 되는 곳 두 곳을 찾아놨잖아요. 그죠?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요. 여기 몇? 마이너스 1. 여기 몇? 1. 아,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감소하고 1부터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죠. 됐죠? 이렇게 두 가지로 연습을 당분간은 하세요. 자, 나머진 됐어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돼요. 158번 봐요. 풀지는 않을 거고 필기만 해드리고 넘길 거야. 마펠 시너지에서 똑같이 했어요. 그죠? 봐봐요. 너무 익숙한 문장이실 거야. 밑줄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6 쓰세요. 함수값이 6이란 얘기고 미분 개수는 0이란 얘기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 b 구해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66번에 2번 보십니다. 자, fx 4차 함수고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주어져 있어. 요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무시하니? 아니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얘 대칭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무슨 차수밖에 없어? 짝수차밖에 없어. 짝수차밖에 없으면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 그렇지. 우함수잖아. y축 대칭 함수지? 그치? 자, 미분해요. 그 다음에 0 되는 곳을 찾아. 4x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3. 그럼 x값이 0 또는 풀마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루트 3부터 0까지 또 0부터 루트 3까지 간격이 같잖아. 그럼 극소에서 극대까지의 증가량이랑 극대에서 극소까지의 감소량이 같아서 정말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몇?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몇? 0. 여기가 몇? 루트 3.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짝수차 항들만 존재하면 y축 대칭 함수인 걸 알고 있지. 오케이. 자, 0 넣으면 y값 2고 루트 3 넣으면 마이너스 7이어서요. 뭐 x축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야. 자, 문제에서 범위를 몇부터 몇까지 줬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인 곳은 어디야? 루트 3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자, 그 다음에 2인 곳은 어디야? 루트 3의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함수를 이만큼만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제일 높은 곳 어딘 것 같아요? 여기요. 최대값 2. 자, 그럼 최소값 어딘 것 같아요? 극소 같아 보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랑 여기랑 의심되시면 조사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최소값 마이너스 7이라고 적어드리고, 자, 최대값은 하나 더 조사해 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완만하게 그렸지만 사실 루트 3부터 2까지 4차 함수가 엄청 빨리 증가해서 얘가 얘를 역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항 함수에 최대 최소를 조사할 때 그 개념서에다가 이 괄호 안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극값과 양끝점 기억나세요? 이 양끝점을 확인하셔야 돼. 2를 넣어봐요. 저기다가. 어디다 넣어? 이 함수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이지. 아, 그럼 요거 최대 맞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인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끝점에 의심되시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9번 풀어보세요. 맞출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수 잡아 드릴게요. 높이 어떻게 써야 될까? 정서 잘하네. 잘 잡네. 여기 x로 잡았으니까 여기 4-x 그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직각삼각형이 1대2 닮음이야. 그럼 여기도 1대2 닮음, 여기도 1대2 닮음 이럴 거야. 그렇게 이동하는 거야. 여기 일단 x로 내가 잡아줬잖아, 그지? 여기 4-x.
아, 그지? 그리고 이게 다 1대2 닮음이야. 1대2 닮음. 직각삼각형들이. 아, 4-x가 쓰고 어디가 4-x야? 이게 그치? 이게 잡았네, 그치? 아니야, 여기가 1대2가 아니지. 잘 봐, 모양을. 이렇게 1대2잖아. 그럼 이렇게 1대2고 이렇게 1대2야. 얘는 아니야. 4-x 잡았지. 이게 얘들아, 니네 고딩들 제일 약한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닮음이거든. 이렇게 1대2고 이렇게 1대2고 지금 이렇게 1대2야. 4-x의 2배 하면 높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사실 변수만 잡았으면 끝이에요. 얘들아, 이게 닮음 힘내라, 얘들아. 근데 뭐 해줄 말이 없다. 지금 이 8, 4 보이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 원기둥이든 원뿔이든 밑면들은 다 평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들 그려주면 이런 동위각들 투성이에요. 다 닮음인데요. 닮음을 어릴 때는 얘들아, 얘 대 얘는 얘 대 얘, 뭐 이렇게 뛰어다녔잖아. 그쵸? 고딩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같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4대 8이니까 1대2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1대2 비율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1대2 비율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1대2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x지. 내 x라고 잡아줬지. 왜냐면 문제에서 밑면에 반지름 물어봐서 그래. 그럼 여기 뭐예요? 4-x지. 이거 2배 하면 높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x로 잡아놨으니까 여기도 x죠. 그럼 이거 2x겠지. 그치? 그럼 전체 높이 8에서 2x를 빼면 여기가 8-2x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2배도 똑같고. 되죠?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의 높이. 밑넓이의 높이. 밑넓이는 파이 x 제곱이죠. 끝. 자, this is volume of x야. 그럼 파이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x 3승에 플러스 8x 제곱이거든. 니들이 대답해봐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x는 길이다 보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반지름 4를 넘어갈 수는 없겠지. 자, 이제 미분에 자, 3 내리고 2 내리고 자, 0 되는 곳 찾아주면 x제곱이 3분의 8하고 0. 좀 빨리 풀어도 되죠? 괜찮잖아요. 이거 이차함수 못 푸시는 분 없을 거니까. 자,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8이고 뭐 x값은 4까지 보는 거야. 그럼 이만큼만 함수를 보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죠.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 볼륨 3분의 8을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반지름의 길이, 즉 x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얘만 대답하시면 되는 거지. 반지름이 3분의 8일 때 이 원기둥 부피가 최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우리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많이 했어요. 마플 시너지에서. 여러분 도형 다 아작 나셨었잖아. 기억나죠? 자, 176번 보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봅시다. 왼쪽으로 다 가지고 오고요. 왼쪽으로 다 가지고 오고요. 얘를 그리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 미분해서 그릴 거 아니야? 영 되는 곳을 찾아주면
12x제곱으로 묶여서 x-1이 되죠. 대답해보자. 근이 몇이에요? 0하고 1. 근데 0이 무슨 근이지? 중근. 자, 이제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0, 0, 1 이것도 안 할 거거든? 화이팅이야. 자, 봐봐. x는 0인 곳에서 4참수, 이제 그래프 개형은 이거니까 하늘에서 하늘 가는 거니까 하늘에서 출발해야 돼. 내려와. 0에서 잠깐 기울기가 0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무슨 근이야? 중근. 중근이면 여기서 그 값을 갖기로 했어? 안 갖기로 했어? 안 갖기로 했어. 극소 타고 올라가고 싶은데 한 대 툭 쳐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에서 다시 기울기가 0이 되는, 자,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됐죠? 지금 나 뭐 하고 싶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증명하고 싶거든? 그럼 나는 최소값만 찾아보면 돼. 최소값이 0보다 큰 걸 증명하면 돼요. 지금 여기 최소가 어디예요? 1일 때. 자, F1을 조사합니다. 1 넣어봐요. 딱 0이지.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혹시 좀 서술을 하신다면 X 3X 4승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1의 최소값이 x는 1일 때 0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죠? 별로 안 어렵죠? 개념 정리가 좀 잘 되고 계신 것 같아. 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 갑시다. 고전역학의 꽃! 속도와 가속도 16쪽. 예. 네네. 요거 설명하고 문제 조금 풀고 맞춰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조금 일찍 끝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을 못 드렸으니까. 굉장히 경우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축하해요. 내일 무슨 날이에요? 내일 수능 날이죠. 쉬는 날이냐? 그래, 쉬는 날이기도 하지. 수능 날이죠. 그럼 그게 끝나고 나면 뭐예요? 니들이 고3이요. 니들이 입시생이에요, 이제. 알겠죠? 내일 입시생이 된 소감 카톡으로 보내줘요. 니네들이 입시생이에요. 고3이란 말이야. 2026년은 너네 해요. 주인공이야. 대한민국 주인공이야, 니들. 알겠어요? 2026년은 너네 해야. 열심히 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니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잖아요.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속도가 2면요. 속도가 2면 초당 2씩 이동 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가 t초 후 이동 거리 x를 써보면 2t 아니겠어요? 맞죠? v는 2고 지금.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있잖아. t에 대해서 x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뭐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6이고. 이걸 여러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죠? 어릴 때부터. 맞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x는 2t야. 이것만 보고 t가 이상하다. 속도 구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도 지울까? 이것만 보고 속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 초당 2씩 느는데 뭐. 그렇지 않아? 1초 때 2고, 2초 때 4고, 3초 때 6이니까 1초 2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속도 물어보면
속도 물어보면 몇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2라고 대답하면 되죠? 알겠어요? 기울기란 말이에요. 고전역학의 꽃. 고전역학의 꽃이 뭐냐면 얘들아, XT 그래프에 기울기가 속도라는 걸 알아낸 순간부터 역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이동 거리라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간당 물체의 이동 거리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잖아. 근데 속도라는 건 사실 되게 추상적인 개념 아니니? 아니냐? 근데 얘들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이런 운동을 해요? 아니죠? 내가 얘만 던져도 속도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위치랑. 맞아요?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과연 이 점에서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순간적인 속도. 이 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근데 일단 이거 물체 운동 좀 이해해 볼까, 얘들아? 이 XT 그래프는 있잖아. 뭐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얘를 그래프를 그냥 곧대로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 저번 시간 주제가 또 VT 그래프 해석 아니었니, 그지? 이제 이거 잘 하죠? 어떻게 가는 거야, 내가? 2, 4, 6, 8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4라고 쳐볼게. 오, 맞아. 처음에 4만큼 갔다가 내 위치값이 4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원점으로 떨어지죠. 그럼 난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왼쪽으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언제까지? 2초까지. 여기 2라고 쓰면 2초까지. 2라고 쓰면 2초까지. 그지? 아까 내가 안 써줬으니까. 실망하지 마. 괜찮아. 그 다음에 4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어디로 운동해요? 왼쪽으로 운동하죠. 그럼 이건 우리가 속도가 음수인 상황이라고 하잖아. 자, 기억합시다. 위치가 계속 변하면 속도도 계속 변해. 순간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저거 구하려고 뉴턴이 미분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1600년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게 봐요. 그래서 요거 이제 t에 대한 함수니까 이제 xt라고 많이 쓰거든. 요건 이제 우리가 위치 함수라고 불러요. 위치 함수. 자, 이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야. 아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자, 위치 함수 활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여기다 0 넣어봐요. 0이죠. 1 넣어봐요. 3, 2 넣어봐요. 4, 3 넣어봐요. 4 넣어봐요. 1초 때 내 좌표값 0, 그 다음에 0초 때 내 1초 때 좌표값 3, 그 다음에 2초 때 좌표값 4, 그 다음에 3초 때 좌표값 3, 4초 때 좌표값 0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자, 얘는 좌표값을 알려주는 함수예요. 이걸로 속도는 어떻게 찾냐면 미분하시면 돼요. 믿는 거야. 우리 뉴턴을 믿는 거야. 아시겠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여기다 0 넣어봐요. 초기 속도 4, 1 넣어봐요. 2, 1초 때 속도 2, 여기다 2 넣어봐요. 0, 2초 때 속도 0, 여기다 3 넣어봐요. 마이너스 2, 3초 때 속력 마이너스 2, 여기다 4 넣어봐요. 마이너스 4, 4초 때 속력 마이너스 4. 2초 때 잠깐 속도가 0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가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에서는 속도가 잠깐 0이 됩니다. 끝이에요.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필요 없고요. 우리 여기다가 필기를 이렇게 합시다. 그 가속도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느끼기 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갈게. 자, 위치 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속도를 알려주는 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미분하면 돼요. 믿는 거야.
내가 속도 함수를 알고 있는데 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불리는 가속도 함수를 알고 싶어요. 미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멈출 때라든지 제동 거리라든지 속도가 변하는 순간이라든지 방향이 바뀐다라든지 위치가 같아진다라든지 위치차가 최대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배우시는 단원이야. 자, 두 문제만 풀고 맞춰드릴게요. 자, 177번 봅니다. 22쪽이에요. 테이가 아니다.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저거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풀 건데 얘 분석해서 약간 연습해 볼 거예요. 잘 봐. T는 1일 때 점 P의 속도와 가속도 물어봤죠. 자, 속도 함수 어떻게 찾는다고요? 저거 미분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8T. 가속도 함수 어떻게 찾는다고요? 요걸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2T 플러스 18. 됐죠? 1초 때 속도 물어봤으니까 1 넣으시면 12고요. 그 다음에 1초 때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6이야. 그 다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있죠?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밑줄. 자, V의 부호가 변화한다.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도를 관찰하셔야 되는 거니까 속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2차 함수니까 그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6t로 묶으면 t-3이거든요. 그죠? 그럼 0과 3에서 절편을 가는 2차 함수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되세요? 되세요? 자, 속도 함수의 관찰 포인트는 저번 시간에 했죠? 첫 번째, 부호. 오, 고마워요. 두 번째, 면적. 아직 적분 안 들어갔지만 저번 시간에 바로 배운 거니까. 글씨 왜 이래. 그 3초 때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죠. 3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적분까지 배우고 하시는 거니까 내 얘기 잘 들어봐요. 내가 3초까지 이동거리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면적 구하시면 돼요. 그죠?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차의 3. 그렇지. 27. 여기까지 돼요? 내 말 들어봐요. 여기다 3 넣어봐요. 아이고, 왜 글씨가 안 보이네? x에다가 t에다 3 넣는 거야. 마이너스 54 플러스 81. 계산해봐요. 27. 위치가 27이고 이동 거리도 27이야. 왜? 양의 방향으로만 이동했으니까. 돼요? 이게 다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181번. 아니다. 요거부터 이제 니네가 해와라. 자, 숙제 내드릴게요. 여러분 23쪽 피셔서요. 제가 X 치는 문제 X 치세요.
저번 시험 기간에 그 시험 범위였던 부분을 X를 쳐드릴 건데 내가 X 안 쳤는데 저번 시험 범위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번 시험에 도움이 되니까 풀라는 거야. 183번 X, 186번 X, 188번 X, 나머지는 없고요. 열심히 풀어보시고. 26쪽으로 오시고요. 200번, 201번, 202번, 203번, 204번 다 X. 200번부터 204번까지 X. 자, 210번 X. 211번 X. 자, 그 다음에 28쪽으로 오셔서 215, 216, 217, 218 다 X. 이건 해. 221번 X. 223번 X. 224번 X. 225번 X. 227번 X. 오케이. 그 다음 31쪽. 앞에 거는 비상교육이었고 31쪽부터 동아출판이거든요. 여기 131번부터 135번까지 X고요. 숙제는 여러분 35쪽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4점 기출 준 거 펴봐요. 여러분 압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1번 장난 아니죠? 2번 족밥. 3번도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내가 풀어줄 거고 니들은 연습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7번까지 일단 시도를 해보고 오시는 거예요. 7번까지. 얘는 조금씩 풀 겁니다. 풀 수 있는 건 시도해 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7번까지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숙제예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끝입니다. 가셔도 되고 정서랑 교리는 잠깐 앉아있고 끝이에요. 수고했습니다.